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치렀는데요. 사실은, 항상 시험 치르고 나면 느껴지는 건데요. 잘 본 아이들은 잘 본 아이들대로 기분이 좋고요. 또 조금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은 항상 그 아픈 손가락처럼 또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특히나 우리 2등급 초반대로 예상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1등급처럼 열심히 1등급 맞은 친구들처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점수가 조금 안 나온 것들은 항상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4등급, 5등급 이 나왔다. 이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수가 조금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하자라고 으쌰으쌰 해주면 되는데 이제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은 정말 1등급처럼 전교 1등처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계속 이렇게 눈에 밟히고 막 이러는 와중이고요. 저도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시험 마무리하고요. 부모님들 이제 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중간고사 분석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출제 유형은 우리 선택형에서 25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으로 4문제 나왔습니다. 배점은 78점, 22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선택형에서요. 문학, 문법, 어휘가 나왔고요. 우리 대화의 원리 부분이 학교에서 진도로 나가고 범위에도 포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문학, 문법, 어휘 중심으로 우리 서답형까지 나왔다. 그런데요. 우리 기말고사 때는 요 문법이 없습니다. 우리 휘무는 중간고사 때 우리 1학기 때 해야 될 문법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문학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법의 문항수가요. 문학으로 다 편입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요. 작년에는 서답형으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답형으로 한 문제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도 서답형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항 분석표 쭉 드렸습니다. 문항 분석 보시면, 자, 1번부터 이렇게, 현대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학에서는 현대시 2편이 외부 작품으로 나왔고, 모두 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직보 자료, 그리고 직보 수업 시간, 그리고 뭐, 모의고사 이런 곳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산 현대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 나왔고요. 그 다음 의문변동까지 나오고 또 여기 자화상 외부 작품 이렇게 연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법 요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유형하고요. 작품 이렇게 적중한 거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사실은 문제 자체로는 평이했습니다. 그런데요. 100점을 맞기는 정말 힘든 시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답형 4번에서 특히나 10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가요. 블랭크가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블랭크 10개를 다 채우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요걸 우리 오늘 제가요 아이들한테 전화를 몇 군데 돌렸습니다. 이제 서답형 채점을 했을 테니까요.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물었더니 채점 한 반에서 요 10번 4번을 조금은 유하게 채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점 3점 올랐어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문자로 91점 정도로 1컷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전후일 걸로 생각했는데 아마 1점 정도 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문항 분석되고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나서 경과보고도 조금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함께한 수업 한 친구들 중에서 지금 91점대까지가 14명입니다. 91점대까지가 14명이고요. 그 중에서 94.3점 친구들은 굉장히 촘촘히 모여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7점까지 하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87점까지 해서 소수점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듯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소수점으로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까지 드리면 제가 이제 경과보고는 조금 드린 거고요. 저는 원래 변죽을 울리는 이러한 이야기들보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봤어야 하는가를 조금 보고 싶습니다. 자, 중간고사 핵심 분석입니다. 자, 일단 문학부터입니다. 자, 문학은요 상중 정도의 난이도고요. 시험 범위 4작품, 외부 작품 2작품 이렇게 출제됐고요. 2작품 모두 출제 적중했다라는 거. 그리고 예년과 달리요. 자, 한 작품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작품을 더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작품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기상자의 외적 증거 문제, 요것들은요 우리 휘문의 강점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마지막 수업 때요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휘문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기상자로요 철학자의 사상을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인문 철학 관련된 건 작품별로 다 뽑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이건 안 나왔거든요. 기말고사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품별로 사상과 연결된 것들 쭉 연결해서 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 보기상자에 조금 방점이 찍힐 거다. 아마 여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복합지문 구성된 거 우리 휘문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선택형 10문제가요. 다 수능형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기상자에 이미 이론 개념을 다 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사례 판단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법을 틀렸죠?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면 조항하고 개념이 다 나왔는데 사례 적용을 못했다? 이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문법 문제 틀린 아이들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거든요. 점수 조사할 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험 치르고 나면 답변이 항상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심지어 마지막 직본날 제가 이건 나올 거야, 이건 꼭 봐야 돼라고 한 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은요 많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틀릴 문제는 사실은 없었다 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휘문 특성이 그렇죠. 사실은 어떤 실수 유발하기 위한 함정 이런 것들을 잘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토대로 문제를 틀리게 하는 그런 유치한 수를 잘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분명히 잘 볼 수 있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까지 꼼꼼히 잘 봤다면 우리 문법 서답형까지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뽑았고요. 아이들 체감 난이도는 사실 조금 더 높고요.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범위 내에서 출제될 것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주요 낯선 어휘들이 많이 출제됐고요. 서답형으로 출제된 것 요것들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답형 3번으로 출제됐는데요. 그런데 이 서답형 3번이요.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기호를 쓰시온데 단어를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쓰라 그러는데 1, 2, 3, 4로 썼어요.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요, 이 조건 관련돼서 쓰는 법도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요거 선생님이 그래도 아시는데 아이가 정답을 맞춘 걸 아시는데 혹시나 맞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전화를 다 돌린 거거든요. 틀리게 하신 것 같아요. 기호를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 단어만 썼다, 그러면 틀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점수 날린 것, 요것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자,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어휘까지 봤고요. 이제 중간고사 총평인데요. 정석대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은 우리 휘문이요 내신으로 대학 가는 학교 아니잖아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려면요 정석대로 문제를 출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국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요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결이 제가 아시겠지만 수능 수업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수능식으로 수업을 해도 이 학교의 결에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신식을 가미해주면 아이들이 너무나 이해를 잘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든다면요. 우리 중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험 범위의 작품이 있어요. 그럼 이 작품하고요 전혀 무관한 모의고사처럼 세 세트를 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업한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출제한다라는 건 그냥 아이의 기본 실력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비를 해도 결과로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휘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실히 대비하고 연계 작품까지 충분히 본 뒤에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우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아이들한테요 맨날 이 얘기해요. 야, 잘하는 녀석들 조금만 실수하면 이 내려온다.
정말 긴장해야 한다. 조금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녀석들, 야, 우리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휘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되고요. 또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끝까지 열심히 또 해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다음, 자, 두 번째입니다. 함정파지 않고요. 세 번째입니다. 연계작품 많이 나오고요. 복합지문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에서 여러 답 쓰는 거. 이건요, 원래 우리 휘문 특성이에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블랭크 뚫어서 여러 개 쓰게 하는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직하게 많은 걸 시킨다. 자, 여기서요, 지엽적인 것까지 다 봐야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이번에 서답형 4번이 10점짜리가요, 문법 요소로 치면 하등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예요. 인용 표현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감점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조금 잘 외워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암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적중사례입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장수산 향수랑 연계해서 나왔고요. 자, 우리 직전 보강 자료에요. 제가 해설까지 넣어서 싹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 우리 주차 클리닉 자료에도요, 똑같은 작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화상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로 얘는 성찬하면 대표 작품이죠. 대표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계해서 봤어야 되는 작품이고요. 사실 앞에 있는 장수상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잘 맞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당연히 같이 연계해서 봤어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의가 있다면 같이 이제 찾아서 볼 수 있었던 작품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보기상자 그대로 똑같이 나왔고요. 그 뒤에도 우리 시인과 관련된 거, 작품과 관련된 거, 보기상자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요, 올해 초에 우리 휘문 수업 시작할 때요, 기출 문제랑 유형 똑같이 1대1 매칭 문제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요, 이번에는 제가 주간 아카이브 자료에 계속 녹여서 같이 넣었고요. 클리닉 자료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 유형들 그대로 적중한 것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 표현, 우리 서답형 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블랭크 뚫어서 바꾸는 거, 이런 거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했고요. 실제 우리 단답형으로 마지막 이거 파이널 모의고사 때도 요 인용 표현 아이들하고 서답형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도요, 조항들 배치한 거 똑같이 지금 4항, 5항 이렇게 보이고요. 선지 구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 문제를요, 사실은 강남구 내신 기출도 주지만 자체 제작 문제도 계속 끼워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휘문 기출 문제들을 이미 다 뽑아서 제가 그걸 다 소팅을 해놨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10년치 이 영역들로 소팅해 놓은 문제 유형 그대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 만들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매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항 보시면 10항 11항 묶은 거 그대로 나왔고요. 여기도 우리 실제로 말로 풀었지만 조항 그대로 풀어놓은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유형들 같이 봤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어휘입니다. 어휘는요, 마지막까지도요, 아이들이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385개였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4주차부터 3주차에 이제 자료가 나가고 4주차부터 테스트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매 주차 끝내자 계속 저는 잔소리를 하고요. 아이들은요, 계속 첫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통과 못해서 다시 첫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틀리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휘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틀렸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얼르고 달래고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은요, 엄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너 어휘 틀렸어? 이거 열심히 안 한 거래. 누가? 김민준이.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짜증내니까요. 김민준이 그러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어휘를 틀렸다면. 왜냐면요, 수업 시간에요, 다 했어요. 문제로 다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치한 문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도 똑같이 우리 휘문 유형으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 했으니까 아이들 잘 봤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점수가 이제 아쉽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자면 첫 번째입니다. 외부 작품에 대한 거, 요거 분석력 그리고 풍부한 대비가 부족했다라는 거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외부 작품 관련해서 적게 나오더라도 변별력은 이 문제가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낯서니까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데뷔가 됐고 이미 봤던 작품이라면 사실은 특별히 내가 능력이 필요 없겠지만 제가 이번엔 다 맞췄지만 사실은 작년에도요. 제가 휘문 외부 작품을 제가 다 맞췄습니다. 하나도 빠뜨림 없이.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다음번 시험에 제가 다 맞추리란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전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맞추고요. 전 노력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적중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봤죠. 문학에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두 번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지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있는 말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이들이요. 대충 이러겠지 하고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요. 선지 판단이 안 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개념을 다시 보는 건 가성비도 떨어지거니와 아이도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한 60%, 70%는 다 알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데?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요. 문제를 통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는 선지에 내가 모르는 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속 김민준한테 질문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요. 대충 이거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태도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극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분명히 이 부분이 부족한 겁니다. 요거를 조금 잘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 정확하게 알고 적용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하자. 차곡차곡 쌓아놔야 한다라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죠. 제가요 이번에 주간 아카이브 주간지를 구성하면서 맨 마지막 차는요. 사실은 종합 문제를 다시 한번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친구들이요. 매 주차 과제는 어떻게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융합해서 나오는데 그 융합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말에는 이렇게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범위입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에서요.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수필 이렇게 세 작품이 남았습니다. 문학에서는요. 그런데요. 이 세 작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프린트가 나올 거고요. 우리 작년 중간고사 때 원래 고전시가 프린트가 나왔는데 이번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고전 수필 프린트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비교적 수필은 간단해요.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감상을 쓴 거거든요. 논리적이건 논리적이지 않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전 시간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미리 내가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할 거예요. 잘 대비해 줄 거고요. 시험 범위 외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능력치를 지금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요 큰 틀에서 수능을 보고 가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요 저한테 이제 상담 전화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이거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걸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내신에서는요 중간고사 시험범위랑 기말고사 시험범위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말 대비를 해야지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료는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건 짬이 길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기말을 위해 무언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고전시가에 조금 집중을 할 거고요. 문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어휘가요, 이번에 3문제 나왔잖아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작년에도요, 기말부터 5문제에서 6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교재가 나갔고요. 기말에도 똑같이 나갈 겁니다. 진도 교재고요. 그 다음에 주간 아카이브 우리 주간지 자료 나갈 거고요. 자, 이 주간지의 구성은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 혹시 빨간 글씨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스스로를 믿어라.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가요 매주 아이들하고 클리닉을 하는데 클리닉 하면서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매주 아카이브에 한마디씩 이렇게 적어서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누가 하나쯤은 반응을 볼만이 하잖아요.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 그래서 제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거 매주 쓰고 있는데 아냐? 그랬더니 진짜요? 그러면서 앞에 것까지 막 찾아서 보더라고요. 근데 매 주차 한 주 한 주 가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주에는요, 이게 4주차에서 5주차 넘어가는 때였거든요. 이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막 보고 이러니까 내가 원래 이쯤인 줄 알았는데 이쯤까지 내려온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아, 선생님 좀 어떻게 하죠?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걱정만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믿어. 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 뜻으로 이렇게 매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적어줍니다. 아이들이 안 보면 부모님이라도 봐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고요. 체크리스트 계속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교과서 핵심 내용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자체 제작해서 나가고요. 강남구 기출 문제 나갑니다. 그리고 수능, 학평, EBS, 모의 연계 요건요. 작품하고 겹치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겹치는 모든 걸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연계 작품까지요. 이렇게 해서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답 해설을 저는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OX 문제 제가 다 만들고요. OX 문제까지도 해설을 다 달아줬어요. 그리고요, 보시면 제가 이거 해설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넣어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해설지 한번 보시면 제가요 1번에서 5번까지 있을 때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에서 5번까지도요 오답 해설까지 다 넣어줬습니다. 국어는요 해설지가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한 문제 한 문제 다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가성비 가장 좋은 공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해 안 되면 이제 김민준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해설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이번에. 그러면서 아예 제가요, 문제를요, 싹 갈아엎어서 강남구 내신 기출 다시 모은 뒤에 해설지를 제가 다시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아이들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우리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리뷰 테스트를 치렀고요. 그 다음, 자, 어휘 테스트, 어휘 범위 나온 뒤부터 계속 치렀습니다. 여기 보시면 2회 3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시험이 있고요. 재시험이 있고요. 3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 통과 못하면 다시 첫 시험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통과할 때까지 다 통과해야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자료는요. 두 가지입니다. 수업 후 클리닉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 자료를 제가 다시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업 후 클리닉 자료는 제가 맨 처음에는 서술형에 집중을 했어요. 단답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술형에 집중을 했고 그 뒤에는 단답형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넣었고요. 그러면서 그날 수업한 내용들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 주중 클리닉 자료는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스트 통과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거나 이런 친구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자료가 괜찮다라고 해서 아이들이요 클리닉 올 시간은 없는데 선생님 자료만 받아가면 안 돼요? 해가지고 제가 당연히 되지 하면서 막 줬었어요. 그래서 요 자료만 또 받아가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 휘문하고 유형 똑같이 다 냈습니다. 아까 문제 보셨겠지만 똑같이 내서요 5회분 이렇게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직보 때는요 제가 두 세트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는 저랑 치르고 한 세트는 공부한 뒤에 마지막 점검으로 다시 한번 한 세트 치르고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적어도 시험 전날 제가 찍은 작품이나 제가 찍은 문제 유형은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체화시키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맨 처음에 올해 설명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휘문의 DNA를 입히겠다. 정말로 휘문을 제가 올해 작년부터 다 아시죠? 제가 작년부터 휘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간 자료를 싹 다 모아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는 휘문이 완벽히 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DNA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그대로 거의 다 적중했고요.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푼 문제 유형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싱크로율이 정말 높아요. 나중에 한번 매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함께 자료 마무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 이렇게 있고요.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여기 김준일 쌤이요. 제 친구입니다. 원래 학원을 혼자 원장으로 국어학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라고 하면 이 선생님을요.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랑 대학교 동기고요. 저랑 같이 지금 휘문 자료 같이 연구하고 또 클리닉도 같이 하고 아이들이 줄넘기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죠. 제가 원래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퀄이 확 올라갔습니다. 우리 준일쌤이 오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 자료 측면에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쌤이 암기까지, 그리고 아이들 클리닉 할 때도요, 집에 갈 때요, 쌤이요, 질문을, 퀴즈를 하나씩 내요. 그거 통과 못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근데 재밌나 봐요. 끝까지 남아서, 야, 너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가? 아, 준일쌤이 퀴즈 내신대요. 그러면서 그 퀴즈 통과하고 가려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까지 내면서 같이 클리닉 하고 있고요. 채널로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면 이렇게 안내 제가 드립니다. 성적하고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약제로 클리닉, 주중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방법 이렇게 안내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 안내 문자입니다. 예약 신청됐다. 그리고 오늘 오셔야 한다. 리마인드 문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등원하면 등원 문자 나가고요. 하원하면 결과까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안내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전시가 특강 준비해 놨고요. 요 고전시가 특강은요, 사실은 제가 휘문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기말에 보세요. 이번 기말고사 때 메인은 고전시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우리 휘문은 딱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요. 내신학교가 아니고 수능학교라고요. 그죠? 근데 모든 학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신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죠? 우리 이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수능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건 수능으로서의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수능을 해야 하는 학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고전시가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고3 친구들은요, 고전시가를 읽을 때 어휘를 다 알고 풀까요? 완벽한 현대어 해독이 될까요? 그런데 왜 1학년보다 더 잘 풀까요? 많이 풀어봐서 맞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요, 체득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전시가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테마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테마를 알고 있어서 시적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휘 몇 개를 몰라도 얘가 이 시를 읽어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고전시가의 가장 큰 엑기스입니다. 아이들이요, 고전시가 일단 낯선 어휘들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낯선 어휘들 요거 암기를 조금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마별로, 이제 고전시가가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테마를 알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크게 6가지 테마거든요. 이 6가지 테마를 두 번의 수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해 놨고요. 여기요, 시간 하나만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10시부터 1시로 되어 있는데 2시 5시입니다. 2시 5시입니다. 그리고 두각에서는 10시 1시고요. 네, 여기 SNT 2시 5시 요것만 수정을 해주시고요. 기말레시는 15일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모쪼록 시험 준비해 주시느라고 부모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아이들도 여기 와 있는데 아이들도 고생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